안녕하세요. 오늘은 4학년 교과서로 돌아왔습니다. 초등 3학년 3단원에서는 동물의 한사리를 배웠고요. 4학년에서는 식물의 한사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동식물이 자손을 낳고 한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을 배우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 내용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동물은 알이나 새끼에서 한사리가 시작된다면 식물은 씨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씨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식물을 선택해서 식물의 한사리를 관찰하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 식물의 한사리를 비교해서 한 해 사리와 여러 해 사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실험이 나옵니다. 실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예전 영상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는 씨인데요. 씨를 관찰하고 씨가 싹트는 조건에 대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아마 거의 처음으로 변인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령 물이 없다면 씨가 싹틀 수 있을까? 물이 중요한 조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2가지로 실험을 세팅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물을 뿌려주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물을 주지 않는 경우겠죠. 이렇게 다르게 하는 조건을 조작 변인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변인이란 용어는 쓰지 않더라도 왜 이렇게 다르게 실험을 해서 비교하는지 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온도를 다르게 2경우로 나눠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온도 외의 다른 조건은 당연히 똑같이 맞춰야겠죠. 이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려운 용어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험을 2가지로 나눠서 설정하고 비교한다는 거. 이때 같게 해야 할 조건과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해하고 또 스스로 실험을 설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실험은 굉장히 비중 있는 실험입니다. 학교에서도 분명히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 이 단계를 반드시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식물의 한사리 관찰입니다. 동물의 한사리에서 배추흰나비를 키워보는 것처럼 여기서는 강낭콩 키우기 실험을 주로 합니다. 저는 여유가 된다면 옥수수 같이 외떡잎 식물을 함께 키우면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벽 쪽으로 솜을 넣고 벽 쪽에서 보이도록 씨를 넣고 키우게 되면 씨에서 뿌리가 발아하고 싹이 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강낭콩과 옥수수는 뿌리부터 다르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뿌리가 나는지, 그리고 떡잎은 본잎과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 또 강낭콩의 본잎과 옥수수의 본잎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비교해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봅니다. 강낭콩의 잎과 줄기가 자라고 꽃과 열매가 맺혀요. 이때 어떤 자리에 꽃봉오리가 맺히는지, 꽃이 피고 꼬투리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관찰해 보세요. 꼬투리가 열매잖아요. 열매는 꽃이 피고 나면 그 자리에 생기거든요. 꼬투리가 길어지면 그 끝에 꽃이 달려 있어요. 꽃에도 수술과 암술이 있고 그 꽃 아래쪽에 들어가면 씨방이 숨겨져 있어요. 이 씨방에서 수정이 일어나면 자손인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근데 씨방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 꽃의 아래쪽이 볼록해지면서 열매가 생깁니다. 강낭콩은 꼬투리가 점점 길어지면서 꼬투리 끝에 꽃이 달려있고요. 수박은 꽃 아래쪽이 점점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면서 끝에 꽃이 달려있어요.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자연관찰책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 책을 보면서 열매가 어느 자리에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부분이 식물의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 나중에 꽃의 구조나 수분, 수정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한사리를 보면서 식물의 구조가 뿌리, 줄기, 잎, 꽃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 보시고요. 마지막 주제로 여러 가지 식물의 한사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 해 사리 식물과 여러 해 사리 식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한 해살이라고 하면 봄마다 다시 씨를 심어야 하는 것들이고요. 여러 해살이는 주로 나무입니다. 나무로 자라기까지 몇 년이 걸리지만 나무가 자라고 나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나고 다음 봄에는 다시 새순이 돋는 것을 여러 해살이라고 합니다.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실험을 특히 강조해 드렸고요. 책은 3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꽃가루의 여행입니다. 굉장히 쉬운 책이고 어떻게 보면 유아책이에요. 그래도 이런 책이 교과에서 목표로 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이 단원에서 관찰할 포인트들이 모두 담겨 있고요. 저희 슬로우 리딩 교재로도 사용했던 책이라 역시 책은 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확장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읽을 만한 책입니다. 한 페이지만 보여드리자면요, 호박이 호박꽃 아래에 이렇게 자라서 열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꽃과 줄기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통통해지면서 열매가 생겨서 호박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다양한 식물들의 예를 볼 수 있는 책이고요.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식물은 떡잎부터 다르다고요 입니다. 식물을 관찰하고 비교하고 분류하는 책이에요. 지식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번 단원을 충분히 소화하고 나서 읽어보고요. 정보 전달 책이기 때문에 마인드맵이나 다른 노트 정리법을 활용해서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바나나가 정말 없어진다고? 네, 이 책은 사실 진화나 무성생식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어서 딱 이 단원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고요. 식물이라는 주제에서 다른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는 책이고 내용도 꽤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났는지 떠올려 봤는데 바나나가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까 여러 해살이는 대부분 나무라고 했지만 바나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대나무나 야자수 같은 것들도 여러 해살이 풀이거든요. 그래서 떠올랐지만 그 부분 함께 보시면서 나머지 내용도 되게 재밌으니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물의 한살이에 대해 엄마표 과학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포인트 알려드렸고요. 동식물의 한살이는 초등에서는 더 이어지지 않고 이제 끝입니다. 중학교에 가면 유전이나 진화, 분류로 이어지고요. 그때 한살이에 대해 다시 다루지는 않아요. 한편으로는 다시 배우지 않는 내용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밖에 배우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곤충박물관이나 자연관찰책을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 파트일 것 같고 관찰 능력이나 분류 능력을 키우면서 생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학기에는 다시 동식물이 나오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 배우게 됩니다. 서식지,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생물들이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요. 이 역시 나중에 진화, 적응 이렇게 연결이 되는 파트입니다. 제가 다시 배우지 않는다고 하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실험하고 관찰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어쩌면 느린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엄마표가 그렇지만 이런 초반에는 느려 보이지만 나중에는 속도가 붙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생물은 암기투성이야. 이걸 내가 왜 알아야 하지? 생물 재미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생명체는 하나하나 다 신기하구나. 이런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한 해살이, 여러 해살이 이런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생물에 관심을 기울이며 빈동대 보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찰의 시간이 생명이 신기하고 궁금하게 되고 그 호기심이 다시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